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앞 시간에 미세 플라스틱, 이 플라스틱의 폐해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폐해를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걸 이제 피해 가야 되겠죠.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좀 더 줄일 수 있는, 좀 더 줄여서 부작용이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모색을 해야 되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싶으시면 난치병, 불치병, 특히 암에 심장병, 당뇨병, 심혈관, 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이것이다, 연관성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여기서 다 나왔습니다. 이걸 피해가고 피할 수는 없어도 줄이기라도 하려면 이거에 대해서 방법을 좀 알고 고민을 하고 우리가 같이 모색을 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남들이 하니까 이게 추세니까 모든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그냥 따라서 그냥 스타벅스 커피를 이렇게 들고 마시고 플라스틱 컵에다가 플라스틱 빨대에다가 쭉쭉 빨아 마시고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 생수를 마시고 그 생수가 생자를 난 뺐으면 좋겠습니다. 생수는 생명이라고 하는 생자, 살 생자, 날 생자인데 사는 게 아니고 죽이는 그 생수가 아니고 사수입니다. 사수. 나는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그 생수가 아니에요. 초미세 플라스틱, 나노 플라스틱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풀려있는 그냥 미세 플라스틱이 풀려있는 플라스틱 용액입니다. 용액. 그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 것들 우리가 전부 우유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음료수를 마시고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확실하게 요렇게 하면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세상에 없고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전 세계 온 세상이 플라스틱에 덮여있고 뒤덮여 있고 침투되어 있고 확산되어 있고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물에 배어 있고요. 우리가 만지고 쓰고 사는 모든 물건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이런 세상, 이런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제부터 그것을 좀 줄이기라도 하는 가급적 줄이자. 꼭 필요한 거 아니면 가급적 줄이고 피해 가자.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방법을 이 기사에서 4가지로 함축을 해서 얘기해 주고 있으니까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랑 오래 뵀던 분들, 환자분들이나 지인분들 제가 계속 모임에서 회식 자리에서 또는 진료실에서 임상에서 제가 가정에서 계속 제가 보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귀 아플 정도로 귀찮을 정도로 계속 잔소리했던 겁니다. 그 여기 4가지로 지금 함축이 돼서 나왔는데요. 자, 미세 플라스틱을 피하는 법 4가지라고 해서 들여다볼게요. 요거는 이제 요 기사를 쓰신 분이 에디터 분이 생각을 하신 거죠. 저랑 다 일치합니다. 거의 일치합니다. 뭐 다를 수가 없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참고하시고 좀 더 감작하는, 좀 더 동기부여를 받고 좀 더 분발하는 계기가 되시라고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4가지 방법 볼게요. 세상에 널린 미세 플라스틱을 대체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전부 피할 수는 없다. 없지만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가급적 줄일 수는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역시 음식입니다. 초가공식품을 줄이는 겁니다. 가공식품이 현대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다. 제가 정말 귀 아프게 입 아프게 누차 수십 년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음식으로 병을 고치고 음식이 병을 만들었기 때문에 음식으로 병을 고쳐야 된다. 이거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아버지께서 2500년 전부터 하신 얘기인데 역시 우리 현대인들이 머리를 많이 써서 미세 플라스틱을 피할 수 있는 그 방법을 4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방법이 역시 초가공식품입니다. 가공된 거를 줄이는 겁니다. 가능한 한 자연 상태를 먹어야 되는데 자연 상태도 다 미세 플라스틱이 다 오염이 되어 있는 거긴 합니다. 근데 이게 가공하는 순간 플라스틱의 농도가 훨씬 확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리지는 않고 먹자. 그러면 피할 수 없으면 그거 그냥 있는 대로 먹어서 늘리지는 말자 이거예요. 공장에서 만들어지죠. 가공식품이라고 하는 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특히 초가공식품이라고 이게 그냥 자연 상태 재료가 거의 자연 상태 성질이 거의 없어집니다. 가공에 또 가공을 하고 첨가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첨가제를 집어넣고 그렇게 가공하기 때문에 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장비가 그걸 만드는 장비예요. 장비가 전부 플라스틱 장비를 이용을 합니다.
플라스틱 장비.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소세지. 여러분 가공식품의 초가공식품의 대표, 육가공식품의 대표 소세지. 소세지를요, 여러분들 고기를 짓이기지 않습니까? 그 짓이기는 그 스크류가 전부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그 다음에 그걸 포장을 하고 뭐 거기서 뭐 열처리 가공을 하는 쭉 과정이 전부 보면은 금속 부분이 있긴 하지만 쇠나 구리나 알루미늄 이런 금속 부분이 있긴 하지만 거의 80% 이상이 다 여러분들 어떤 공장이든지 공장에 가보십시오. 공장에 가보면은 거의 플라스틱 재료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음식을 만드는 가공식품은 공장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만드는 장비, 기계 장비 자체가 재질이 플라스틱이라는 거죠. 그 플라스틱 장비를 활용해 제조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미세 플라스틱은 녹아서 음식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자, 조제를 했습니다. 제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포장을 해야죠. 앞 시간에 포장 용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비닐 포장 용지에 싸거나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서 포장을 합니다. 이게 문제죠. 자, 여러분들 가공식품의 위험성은요, 뭐 제가 굳이 말을 안 해도 또 이런 전문가들이 이렇게 경고를 안 해도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만 있으면 들여다 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 마트에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서 봉지만 찢어서 바로 입에다 넣을 수 있는 그게 다 가공돼 나온 음식이거든요. 익혀서 열처리해서 또는 그 조미료 같은 것들 다 집어넣어서 맛있게 아주 향도 아주 좋고 맛도 아주 좋게 만들어 나왔습니다. 그 먹을 때 그 포장 용기의 뒷면에 써 있는 그 표기된 화학물질의 내용을 여러분이 단 한두 가지라도 눈여겨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나쁜 어떤 그 첨가물인지. 자, 뒷면에 보면은 그 표기되어 있는 항산화 물질들, 그 다음에 방부제, 그 산화 방지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통을 위해서 세균 증식, 그런 것들,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말라고 그런 그 첨가물을 집어넣는데 그게 이제 그 항산화 물질, 방부제를 집어넣는데 산화 방지제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치매나 암을 부르는 악마의 식품이다. 이분이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그걸 악마의 식품이다. 아, 정말 천번 만번 지당한 말씀이고 제가 수십 년 동안 계속 해오는 얘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를 죽이는 음식이다. 제가 아까 생수를 생수가 아닌 사수라고 했잖아요. 죽이는 음식이다. 이분은 악마로 표현했습니다. 악마의 식품이다. 라면, 과자, 빵, 모든 하여튼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가거나 마트에 가거나 슈퍼마켓이 우리를 죽인다는 책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중에 또 그거에 대해서 브리핑 한번 해드릴게요. 자, 슈퍼마켓이 우리를 죽인다. 보니까 플라스틱이에요. 첨가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만든 인공적인 화학물질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고 정말 아는 거 모르는 거 다 포함해서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죠. 아는 거 몇 개 없습니다. 그 모르는 알 수 없는 그런 첨가제들, 인공 화학물질들을 갖다 집어넣는데 이건 악마의 식품이다. 먹어서 오늘 당장 배 아프거나 오늘 당장 어디가 나빠지진 않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모르고서 계속 무감각해져 가지고 여러분 그걸 아세요?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에다 집어넣으면요 가만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물을 계속 가열하는데 개구리가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물이 100도 끓을 때까지 자기가 죽는데도 몰라요. 서서히 가열하잖아요. 이게 물의 온도가 100도가 돼도 개구리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뜨거운 물에다 바로 집어넣으면 바로 튀어나오지만은 서서히 증량, 이게 열을 올리면은요, 개구리가 계속 따뜻한 느낌에 계속 있는, 그러다 죽어버려요. 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간과하고 사는 거, 무감각, 무의식하게 사는 거,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 남들이 약 먹으니까 나도 약 먹고, 남들이 커피 마시니 나도 커피 마시고, 남들이 고기 튀겨서 먹으니 나도 튀긴 고기, 치킨을 먹어야 돼. 이것이요, 그냥 따라가는 건 사회 풍조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사회 집단 최면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이래 해서 남들이 컵라면을 갖다가 사발라면을 갖다 사발에다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그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맛있게 먹습니다. 맛있게. 물까지 쭉쭉, 국물까지 쭉쭉 마셔버립니다. 그게 이제 악마의 식품이에요.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먹어서 죽는 겁니다. 치매가 생기고 암이 생기고 아까 지난 앞 시간에 말씀드렸죠. 심장병이 생기고 뇌혈관, 심근경색, 치매, 파킨슨
심근경색, 혈관병이 생기고 당뇨 고혈압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뭐 증후군 굉장히 많습니다. 예, 불치병, 현대 불치병이라는 루게릭, 예, 알츠하이머, 파킨슨, 예, 쇼그렌, 알 수 없는 별의별 희귀병이 다 있는데요. 그것이 이 플라스틱이 한 몫을 했다는 겁니다. 한 몫을, 큰 몫을 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대병을 만드는 가장 큰 주범 농약, 강력한 맹독성 화학물질이죠. 농약. 뭐 화학 비료도 뭐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근데 화학 비료까지는 제가 넣지는 않겠습니다. 농약하고요. 살초제, 살균제, 살충제. 다 살 죽이는 겁니다. 악마의 식품이라고요. 이런 것들 농약으로 농사를 짓죠. 그거를 공장에서 가공을 하죠. 플라스틱이 잔뜩 들어가죠. 거기다 플라스틱 용기에다 포장을 합니다. 포장을 해서 그것도 우리가 마트에 사다가 그거를 갖다가 데펴서 먹는데 전자레인지 열을 가합니다. 그걸 우리가 먹어요. 이게 진짜 죽음의 죽음을 부르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전부 플라스틱이에요. 심각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피해가는 방법, 가공식품, 초가공식품을 줄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소세지, 그 다음에 뭐 햄, 베이컨, 일체 동물성 음식 저는 전체를 저는 식물주의자이기 때문에 자연식물식을 자꾸 고취를 하는데 동물식도 나쁘지만은 가공된 거는 다 나쁩니다. 우유 가공된 거, 그 뭐 아이스크림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유제품들, 그 유산균이 들어있다고 여러분들 그 몇 끼마다 요구르트 이런 거 많이 드시죠? 전부 플라스틱에 용기에 쌓여 있죠. 만드는 과정 전부 플라스틱 장비로 만들죠. 그래서 가공식품을 줄이자. 그게 첫 번째. 자, 두 번째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 플라스틱을 줄이는 겁니다. 가정에서 용기, 그 다음에 용품, 물건을 담는 용기. 전자레인지, 특히 전자레인지용 플라스틱 제품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사용을 안 하는 게 좋다. 전자레인지용이라고 또 나오는데 그게 플라스틱이에요. 웃기죠? 한심하죠? 예. 유리 이런 걸 갖다 전자레인지용이라고 나오면은, 스텐 용기 같은 거 전자레인지용이라고 나오면 그나마 믿겠습니다. 아니, 플라스틱인데, 같은 플라스틱인데 전자레인지용이래요. 좀 덜 나오는 게 있어요. 열을 가해도 미세 플라스틱이 좀 덜 녹아 나오는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건 플라스틱 전자레인지용이래요. 그 전자레인지용이라는 것은 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좀 나은 거예요. 도토리 키대복이라는 말 아시죠? 도토리 세워놓고 키를 재보세요.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예. 여러분들 요즘 젊은 분들이 뭐 도찐, 개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도찐, 개찐 얘기예요. 전자레인지, 이거 전자레인지용인데? 그래, 전자레인지 넣어도 괜찮대.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버리시라는 겁니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좀 나은 거고요. 또 규제기관이나 이제 또 이런 그 통제 그 기관들에서 이걸 통제하다 보니까 어떤 기준, 자꾸 법제화돼 가지고 요거 요 정도까지만 허용한다.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나은 거면 이게 괜찮은 거다 해가지고 뭐 그런 식의 어떤 편법이 많습니다. 전자레인지 용이라고 하는 건 플라스틱인데 전자레인지 용이래요. 속지 마시고요. 그걸 집어넣으면 전자레인지 용이 아닌 거를 넣으면 100만 개가 나온다 그러면은 요거는 95만 개 정도 나올 거예요. 그 5만 개 정도 덜 나온다고 여러분들 그 내막을 모르고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야. 없을 거야. 전자레인지 용이래. 그냥 믿어요. 믿으시면 안 돼요. 다 의심을 해야 됩니다. 다 의심을 해야 되고 다 추적 관찰을 해야 되고 다 공부를 해야 되고 다 쫓아가야 됩니다. 알아봐야 돼요. 쫓아가서 알아보고 따져보고요. 계속해서 따져봐야 되고 계속해서 공부해도 끝도 한도 없습니다. 기업은 계속 속입니다. 왜냐? 기업은 상업이거든요. 장사를 해야 되거든요. 장사는 뭐 속임수 쓰지 않으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기업이 거의 뭐 생존할 수가 없는 거의 치열한 자본주의 경쟁이죠. 뭐 그렇다고 모든 기업이 다 거짓말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기업이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 경쟁이라고 하는 속성상 속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소비자가 기업 탓할 게 아니고요. 플라스틱 그 사발면을 만드는 그 삼양라면, 신라면 회사를 뭐 탓할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걸 피해가면 됩니다. 피해가자는 거죠. 여기서 이 방법 자체, 이 제목 자체가 플라스틱을 피하는 방법 4가지예요. 플라스틱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고 없앨 수 없고 안 만들 수가 없어요. 피해가자 우리가. 피해가자. 제가 계속 강의 때마다 이 세상은 모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모순. 모순은 뭡니까? 창과 방패예요. 창과 방패.
창은 찌르려고 하고 방패는 막으려고 하죠. 찌르는 놈이 강하고 막는 놈, 방패가 약하면 찔리는 거고요. 뚫리는 거고요. 창이 약한데 막는 놈이 강해요. 그러면 창이 무디려 부러지는 거죠. 그러면 병이 안 걸리는 거죠. 세상은 다 창입니다. 우리 몸이 방패예요. 우리는 방어를 해야 됩니다. 피해야 되고요. 잘 막아내야 되죠.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상, 온 세상이 다 플라스틱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이게 창이죠.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디에서 무엇을 만지고 뭘 가지고 뭐 생활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생활용품들, 그 다음에 생활 속의 음식물들 전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이게 창이죠. 어떤 식으로도 우리 몸에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이거를 방어를 해야 됩니다. 막아내야 되고 피해 가야 되는 거죠. 그걸 잘 해야 됩니다. 이걸 성공적으로 잘 하면 병이 안 걸릴 수 있는 거고 잘 못하면 다 누구나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플라스틱을 줄이자. 전자레인지용이라고 쓰여 있어도 그거 안심하고 쓰시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뭐 뜨거운 걸 담지 않는 게 무조건 뜨거우면은 열을 가하면 이 세상의 모든 화학 반응은 열을 가하면은요, 화학 반응의 가장 제일 촉매제는 열입니다. 열을 가하면 화학 반응이 빨리 진행이 되게 돼 있고 촉진되게 돼 있습니다. 예. 모든 화학 반응의 촉매제는 열이다. 예. 이거는 뭐 제가 지금 처음 하는 말 같습니다. 예. 자, 실제로 열을 가하면은요, 화학 반응이 빨리 일어나고, 예, 순식간에 많은 생성물이 생기는데, 이 전자레인지, 플라스틱이 똑같다는 거죠. 열을 가하면 많이 이제 풀려 나옵니다. 그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과자를 먹고, 빵을 먹고, 이런들 라면을 먹더라도, 제발 사발라면은 먹지 말자. 사발라면. 예? 그 사발라면을, 주변에, 그 라면이 사발라면밖에, 봉지라면이 없어가지고 사발라면밖에 없어. 그래도 그 사발은 제발 쓰지 말자. 예? 안에 거를 꺼내가지고 다른 용기에다가 넣어서 전자레인지, 다른 톡이라든지 석기라든지 돌그릇, 뭐 쇠그릇, 유리그릇,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플라스틱이 아닌 용기에다가 옮겨가지고 이제 조리해서 먹자. 라면을 먹더라도. 그 라면 자체도 뭘로 만들었다고요? 다 밀가루, 가공된 밀가루 초가공식품입니다. 위에 초가공식품 말씀드렸죠. 이걸 줄여야 되겠지만 부득이하게 이것밖에 먹을 게 없어. 부득이한 경우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최소한 그 사발 자체에다 뜨거운 물 붓지 말고 거기다 그 사발채 전자레인지에 넣지 말자는 거죠. 그 뜨거운 걸 안 담는 게 좋다는 거죠.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석 밥, 즉석 라면, 뭐 즉석 우동, 즉석 떡볶이, 뭐 즉석 빵, 뭐 즉석인 게 엄청 많. 이게 즉석이 뭡니까? 즉석 다 공장에서 만들어 나온 거고 가공돼 나온 거고 플라스틱에 포장돼 나온 거죠. 즉석 식품을 다 피하자. 예. 자, 첫 번째는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그 다음 뭡니까? 이 가공식품 자체를 포장해서 만들어 나온. 가정에서 이거를 집에 앉아가지고 집밥 있는데, 집에 밥솥이 있고 쌀이 있고, 냉장고에 채소, 과일 있는데 집에 앉아서 시켜 먹습니다. 예?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요. 이걸 꼭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뭐 어쩔 수 없이 한 번, 한두 번, 거의 매일 하루 건너 한 번씩 일주일에 몇 번 이상을 거의 하루에도 몇 번 시켜 먹는 요즘 젊은이들 다 생활 습관이 그렇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를 만든다는 거죠. 자, 즉석 식품 조심하고 종이컵. 예, 안에 폴리에틸렌 코팅되어 있습니다. 종이컵이 종이가 아니에요. 종이 물 닿으면 젖게 돼 있고요. 물이 닿으면 찢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종이컵에 하루 종일 물 담아놔도 종이컵은 안 찢어지고 안 쓰러집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에 폴리에틸렌 수지,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그 플라스틱이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도는 상식 여러분 다 아시죠? 알면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는 것도 사실 분해하는 시설이 따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뭐 요즘에 뭐 플라스틱 중에서 생분해성, 우리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이 분해가 안 되는 게 원인인데 우리는 다 분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십시오. 또 기업들이 이걸 또 속입니다. 그렇게 광고를 또 해요. 혹하게. 이건 분해되는 거래. 이걸 쓰고 버리면 금방 분해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 없을 거야 라고 우리가 오인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데,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알고 보면 자연 상태에서 분해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분해하는 시설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시설 안에서 특정한 공정을 거쳐야지 분해가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린 도토리 키대보기 도찐 개찐이에요. 100대 95 정도 차이. 100대 90이나 100대 95나 100대 99 정도 차이지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자, 옷감. 제가 앞번에 말씀드렸죠. 전 시간에 말씀. 우리가 입는 이 섬유, 화학 섬유, 옷감에도 폴리에스테르 같은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면 소재를 얼마나 입고 계십니까? 저는 최소한 제가 이거 뭐 몇십 년 또 떠드는 얘기인데 최소한 속옷만큼, 살에 닿는 속옷만큼은 면으로 좀 입자. 면 제품 좀 쓰자. 여러분, 면이 뭡니까? 면이 식물이죠. 근데 그 식물도 요즘 유전자 조작을 하고요. 토양이 오염돼 있고, 공기가, 대기가 오염돼 있고, 거기다 농약을 뿌리고 하기 때문에 면도 요즘 면은 완전히 깨끗하고 완전히 안전한 게 못 됩니다. 그러나 폴리에스테르라고 하는 그 화학 섬유는 거의 이 섬유 혁명이었습니다. 너무 기능이 많고, 땀 흡수가 잘 되고, 바람 소통이 잘 되고, 보온이 잘 되고, 뭐 부드럽고, 그 뭐 장점이 이름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치명적인 단점, 그 장점 모두를 다 합쳐도 그거를 커버하고도 남을 만한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그게 인간의 건강을 망가뜨린다는 거죠. 플라스틱 제품이라는 거죠. 플라스틱 성분이 들어가 있고 그것이 우리 살에만 스쳐도 우리 살을 통해서 피부를 통해서 흡수된다는 아까 앞 시간에 다 이제 증명이 된 거, 연구로 과학 연구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폴리에스테르 같은 그런 화학 섬유로 된 거의 이런 옷을 90% 이상 입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80~90% 이상 면 제품 거의 없습니다. 면 제품은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써요. 우리가 기능성 소재 그러잖아요. 요즘 뭐 고텍스 이거 또 옛날 용어, 지금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들이 많이 나왔는데 보온, 그다음에 보습, 방습, 그다음에 땀 배출, 밖에서 들어오는 습기는 방어해주고 내 몸 안에서 땀이 나면 그건 또 배출해준대요. 참 이런 기능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다 기업의 홍보예요. 그런 것들을 기능성이라 해가지고 그런 기능이 있대. 그거 보면 다 폴리에스테르라고 하는 그 화학 섬유입니다. 화학 섬유. 화학 섬유의 초미세 입자들이 내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는데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광고할 뿐입니다. 광고해서 그 물건을 많이 팔아서. 이게 상업 자본주의죠. 역시 그 회사를 욕할 게 아니고요. 나쁘다 할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고 피해가는 겁니다. 창은 언제나 강해요. 예리하고 뾰족하고 언제든 우리를 뚫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찌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방패를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항상 의심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연구하고 추적하고 따지고 관찰하고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옷감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세탁기 돌리면은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잔뜩 나옵니다. 세탁기 돌려보면 나온대요. 이것도 연구를 했습니다. 세탁기 돌려가지고 그 이제 짜낸 그 물에서 엄청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입는 옷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 가정에서 그러니까 용기, 배달 음식 먹지 말자. 그 다음에 이런 옷감이나 일회용 종이컵이나 일회용 용품을 쓰지 말자. 이게 두 번째였고요. 아까 첫 번째는 초가공식품을 줄이자. 두 번째는 가정에서 이런 플라스틱 용기나 플라스틱 이런 옷감이나 옷이나 이런 거를 좀 줄이자.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요. 해산물 먹을 때 내장을 좀 제거하자. 이게 내장이 심각해요. 참치나 심지어 조그마한 물고기, 멸치 같은 것도 요즘에는 거의 모든 종류의 해산물에서 그 살코기, 뼛속에서까지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고 검출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일 많은 것이 내장이랍니다. 내장. 우선 물고기가 돌아다니면서 바닷물에 떠 있는 걸 먹는데 내장 속에 그 직접 플라스틱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분해해서 일정 부분 배설하고 일정 부분만 몸에 흡수하는데 그게 살에서 검출된 거죠. 근데 내장에는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해산물 내장은 반드시 제거하자. 여러분 해산물의 내장 요리도 많죠. 내장 요리. 명태 같은 거, 대구 같은 거는 내장도 별로 뭐죠? 고니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외에도 큰 물고기들은 내장을 먹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멸치 같은 건 통째로 먹잖아요. 멸치 내장 제거할까요? 내장 제거했습니까? 멸치보다 더 작은 게 있습니다. 까나리. 그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김치나 이런 데 흔히 넣어서 먹는 젓갈 같은 거, 아주 작은 새우 같은 거. 밀리 단위입니다. 1cm도 안 되는 거. 그런 거 내장 어떻게 제거합니까? 그냥 소금물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뱉어내게끔 하는 거. 그 정도 아니고 내장을 다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해산물도 다 이제 오염됐기 때문에 바다에 이미 엄청난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저기 태평양 어느 지역인가 가면은
우리 남북한, 남북조선, 한반도 전체 면적의 수십, 30몇 배, 37배인가에 달하는 그런 면적의 플라스틱 쓰레기, 우리 인간들이 바다에 갖다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있답니다. 그 섬의 크기가, 영토가, 면적이 우리 한반도 다 합친 거의 수십 배랍니다. 그 위성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것을 없애는데 지금 유엔이나 국제기구에서 이걸 우리가 공조해서, 이거 누가 개인의 어떤 한 사람이나 한 국가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버린 것이 여기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없애자. 그럼 돈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유엔에서 지금 싸우고 있답니다. 예. 그럼 그거 없애야 되는데 비용이 드니까 그러면 큰 나라 순서로 돈을 내자. 인구 많은 나라 순서로 돈을 내자. 또는 공업이 발전한 나라, 플라스틱 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 순서로 돈을 내자. 뭐 논란이 분분하죠. 근데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낼까요? 미국이 제일 많이 내야 됩니까? 인구가 제일 많은 중국이나 인도가 제일 많이 내야 됩니까? 아니면 플라스틱을 제일 많이 쓴다, 뭐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 그걸 어디 양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래서 뭐 밀고 땡기고 서로 남에게 미는 거죠. 난 책임이 없어, 난 모르겠어, 다 이런 식의. 그래서 그냥 그 바다에 그 섬이 그냥 떠다니고, 그것이 바다가 출렁거리고 파도에 출렁거리면서 지들끼리 이게 마찰이 일어나면서 계속 미세하게 초미세로 계속 쪼개진답니다. 쪼개지면 그게 바닷물에 풀려가지고 전 세계 바다에 확산된 거죠, 이미. 그래서 엄청난 미세 플라스틱이 떠다니고 있고, 특히 오늘 세계 최대 플라스틱 생산국인 중국 바다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다 동물이 섭취한 미세 플라스틱이 대체로 이제 내장 속에 머문다는 거죠. 그 동물은 그걸 먹고서 계속 돌아다니죠. 바다 속에 돌아다니죠. 한 곳에 앉아 있고 이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물고기가 돌아다니죠. 대양을 건너 돌아다니고 남극 북극을 왔다 갔다 하고 동서로 왔다 갔다 하고 지구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다 퍼져 있는 거고, 그리고 큰 생선보다 작은 생선의 미세 플라스틱이 덜 축적이 된다고 합니다. 큰 생선보다는. 그래서 작은 생선, 아까 뭐 멸치라든지 뭐 작은 생선을 먹는데, 이건 또 문제가, 작은 생선은 내장을 깨끗이 제거할 수 없는 또 그런 문제가 있죠. 자, 그래서 해산물의 내장 제거하는 게 세 번째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생수보다는 수돗물이 낫다고 합니다. 이게 참 쇼킹한 이런 이 말이 나옵니다. 점점. 생수가 얼마나 나쁜지. 제가 아까 생수가 그게 사수라고 했죠. 죽을 사자. 살 생사 쓰는 게 아니고 죽을 사자. 생수보다 오히려 수돗물이 낫다고 합니다. 수돗물을 정제해서 먹는 게 미세 플라스틱 섭취가 더 적다. 정제해서 먹어야 되겠죠. 정제를 뭘로 합니까, 여러분? 이런 정수기로 하죠. 수돗물 정수기로 먹는데, 그 정수기 안에 뭐가 정제하는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필터가 여러분 뭘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그게 또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대안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궁여지책이죠. 궁여지책. 이것만이라도 좀 하자. 이것마저 안 하면은 정말 더 심각해지니까 정말 최악은 막자. 차악이라도 하자. 그런 전 궁여지책이 이건데. 그래서 수돗물, 저는 이제 뭐 제목 보니까 수돗물이 낫다는데, 수돗물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수돗물 그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소독약을 뿌리고 그렇기 때문에 수돗물도 지금 문제가 많죠. 근데 생수의 폐해는 그보다 더 크다는 거죠.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그래서 수돗물을 정제해가지고 정수해서 먹는다. 그래서 정수기를 쓰자는 거죠. 정수기 쓰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수라고 하는 것도 다 정수기에서, 큰 물공장 가보면 초대형 정수기에서, 초대형 필터에서 필터링이 돼서 이미 필터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그거를 또 플라스틱 병에다 집어넣습니다. 소독제 넣어가지고. 그래서 정수를 해서 수돗물 정수해서 먹자. 제가 이건 늘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생수 먹지 말고 집에서 그냥 정수기 쓰세요. 요즘 뭐 단톡방이나 유튜브에 보면 많은 질문들이 올라옵니다. 이 물이 나쁘다는데, 물에 뭐 세균이 있고, 물에 플라스틱이 있고, 물에 소독제가 들어있고, 소독약이 들어있고, 물이 오염됐다는데, 그럼 어떤 물 먹어야 됩니까? 물의 종류가 많죠. 근데 크게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정수기를 써서 정수해 먹는 거, 아니면 밖에서 마트에서 사다 먹는 거, 편의점에서 생수를 사다 먹는 거예요. 페트병에 들어있는 걸 사다 먹는 겁니다. 그 사다 먹는 건 더 나쁘다고 제가 누누이 오랫동안 말씀드려 왔습니다. 오늘 이 기사에 다 나옵니다. 생수가 우리 낫다고 생각했는데, 정수기도 정수해가지고 그게 미네랄까지 다 정수해서 오히려 영양 물질이 없어진다고, 그 걱정도 안 해도 될 걸 걱정해가지고 그래서 생수를 먹는다. 우린 페트병에 삼다수를 먹소, 무슨 백산수를 먹소 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암을 만드는 근원 물질이었다는 거죠.
엄청난 미세, 요즘에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 노르웨이 연구진에서 세계 최첨단 그 장비를 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페트병 500ml짜리 페트병 한 병에서 아까 뭐 80억 개인가 70억 개의 그런 나노 플라스틱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사도 여러분 다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고 여기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다 종합적으로 이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물과 관련 연구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 종합해 보면 플라스틱 병에 담긴 생수와 그 다음에 처리 안 된 수돗물에서 가장 많은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돗물도 처리 안 된 거, 정수 처리, 정수기를 거치지 않은 거는 엄청나게 오염이 됐다는 거죠. 우리 한강물 다 오염돼 있습니다. 그래도 세상에 제일 제가 해외에 돌아다니게 보면은 제일 깨끗한 물이 우리 한강물입니다. 그나마 관리가 잘 됐다고 하는데, 뭐 플라스틱에는 이제 능사가 없죠. 다 오염돼 있죠. 그래서 수돗물, 그냥 수돗물이 아니고요. 이게 수돗물 정수한 정수기죠. 정수기물이 플라스틱 병의 생수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네,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다른 말을 믿지 마시고, 그거는 또 그래서 나쁘네, 이거는 이래서 나쁘네, 그래서 그냥 생수 마시는 게 제일 좋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이제는 버리셔야 되고요. 제가 이거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렸던 내용입니다. 생수 사서 드시지 마세요. 자, 물론 또 생수마다 그 안에 든 그 플라스틱의 수치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제조사, 브랜드, 또 그 쓰는 그 플라스틱 병의 종류, 그 다음에 유통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고온에 노출됐다든지 직사 광선에 노출됐다든지 이런 그 과정을 우리가 그건 알 수 없죠. 그건 정말 추적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돼서 우리 집에까지, 내 손에까지 이 생수병이 공장에서 시작해서 내 손에까지 왔는지는 그 과정 유통 과정 우리가 다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 과정, 그런 것들이 그 환경에 따라서 미세 플라스틱의 수치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세계 유명 브랜드 생수를 살펴봤습니다. 유명 브랜드. 여러분, 유명 브랜드라면 브랜드 생수, 여러분 아시는 게 있나요? 에비앙,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근데 그런 것들 보니까 연구를 해봤는데 미세 플라스틱의 수치가 그런 브랜드라고 하는 것들도 천차만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그 미세 플라스틱의 절반 이상이 병 뚜껑 입자와 이치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뚜껑 말씀 아까 전 시간에 계속 드렸습니다. 뚜껑. 제가 뚜껑 계속 여기 뚜껑 얘기가 또 나오네요. 이 뚜껑에서부터 이게 병은 그래서 논란이 되니까 이 병은 이 몸체는 유리로 만들든지 금속으로 만들든지 스테인리스로 만들든지 해서 만들었는데 이 뚜껑은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뚜껑에서 뚜껑 입자와 일치하는 그 플라스틱의 이제 종류가 발견됐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검출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병을 여닫을 때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닫을 때, 닫고 열 때 이게 마찰이 일어나면서 플라스틱이 여기 녹아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흔들거리잖아요. 이게 이제 밀폐된 상태에서 흔들리면 여기 녹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는 녹지 않는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물에는 모든 것이 녹습니다. 플라스틱도 물에는 녹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물병에다 물을 넣으면 그 물에 벽면, 뚜껑에서 내면에서 내부의 그 플라스틱이 녹아 나오는 겁니다. 자, 제가 다 말씀드린 내용이 이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도표 이게 쭉 나와 있고요. 기업, 그 만든 기업, 브랜드 이런 거에 따라서 심각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있고요. 아주 양호한 게 나온 것도 있고요. 여기 나오네요. 에비앙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거 이름도 아쿠아도 이게 브랜드죠. 그 다음 아쿠아피나, 그 다음에 비슬레리 이런 것도 있나요? 그 다음에 다사니, 이퓨라, 에비앙, 그 다음에 이름도 모르고 이거 읽기도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미날바, 이런 브랜드가 있나요? 들어보셨어요? 산 펠레그리노, 이거 이탈리아 쪽 이름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네스틀 퓨어 라이프 이런 건데, 참, 그나마 우리가 아는 브랜드 중에 에비앙, 그 아쿠아보다 에비앙이 좀 낫고, 여기 심각한 이게 굉장히 막대기가 높은 게 있는데 이런 건 우리가 보지도 않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건 세계적인 다른 나라 외국의 연구를 인용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뭐 이런 뭐 브랜드가 대부분인데 우리나라도 생수 브랜드가 수십 개입니다. 수십 개 여러분. 대표적인 삼다수, 뭐 평창수, 뭐 백산수 뭐 이런 게 있죠. 예. 그 수십 개를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걸 연구할 여력도 없고 연구할 생각도 없고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아직. 이건 다 해외에서 연구된 거고. 자, 근데 이게 플라스틱을 이거를 그 플라스틱 첨가제인데 이걸 규제를 해야 되는데 관리 감독 당국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관리 감독 당국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규제는 6% 정도뿐이랍니다. 94%가 규제를 안 하는 겁니다. 방치하는 거예요. 기업이 만들어서 그냥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규제를 하고 법적이고 어떤 규칙적인 제도화된 어떤 수치로 어떤 법안으로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법도 없고 법을 만들 의지도 없고 아직 그 초기 단계니까 이거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어떤 정치인들이나 또 사회적으로 합의가 안 되는 거죠. 이 심각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 별로 안 가진다는 거죠. 사회적 관심사 이슈가 되면 그게 이제 정치 쪽으로 넘어가서 법제화되고 그 법제화된 그 법을 가지고 규제를 하게 돼 있는데 규제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것도 선진국 위주로 한 6% 정도. 그래서 사실상 이 개인의 노력이나 우리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의 노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 미세 플라스틱을 피하는 거는 이건 거의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인 겁니다. 게다가 플라스틱은 미세한 조각뿐만 아니라 첨가되거나 처리된 화학 물질도 문제. 이게 조각 미세 플라스틱 그 자체가 또 문제지만은 이런 것들이 첨가되고 이게 처리된 화학 물질. 이게 또 제2, 제3의 다른 화학 물질도 만드는 겁니다. 합성 물질, 합성이 되는 거죠. 다른 물질로 이제 변화가 되는데 그런 것도 다 발암 물질이고 결국 우리 건강을 해친다는 거죠. 폴리에틸렌이나 폴리염화비닐 수지 같은 이런 거는 이게 이제 면이라면 실제로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은 거기에 화학 물질을 소스 쓰듯이 넣는 것. 그게 이제 스파게티 요리. 그러니까 이 스파게티 비유를 했습니다, 이분이. 스파게티라고 하는 게 여러분 스파게티 잘 드시나요? 저는 뭐 스파게티 막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죠. 어디 가서 뭐 어떤 뭐 피치 못하게 정말 부득이한 자리에 갔는데 그런 게 나왔어. 근데 그거 아니면 먹을 게 없어. 그러면 한 젓가락 먹습니다, 스파게티. 근데 이제 그 면에다가 소스를 넣지 않습니까? 스파게티는 그냥 면과 소스예요. 면, 그 밀가루로 만든 면이죠. 그 면이 이제 폴리에틸렌이나 염화비닐에 비유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스를 거기에 쓰는 이제 화학물질, 첨가제로 넣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면도 소스도 그 재료도 거기에 넣은 조미료도 전부 다 같은 해로운 유해 물질이라는 거죠. 올해 3월에 노르웨이 과학자들이 사상 최초로 모든 플라스틱에 쓰는 화학 물질을 전수조사했는데 제가 아까 노르웨이 쪽에서 이걸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플라스틱에 쓰이는 화학 물질을 1만 6,325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이라는 그 자체 단순 플라스틱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제품화했을 때는 거기에 첨가되는 화학 물질이 많다는 거죠. 그게 뭐 수십 수백 종이 아니고요. 수천 종도 아니고요. 1만 6,325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연구기관들에서 연구를 위해서 정확히 조사한 거기 때문에 이 조사에서 빠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최소한의 거라는 거죠. 확인된 것은 최소한의 겁니다. 이게 이 중에 또 4분의 1이 그 유해 물질이었는데 유해성이 좀 강한 것도 있고 좀 덜한 것도 있나 봐요. 그 아주 강한 것이 한 4분의 1 정도가 굉장히 강한데 이 더 무서운 거는 그중 3분의 2는 유해한지 아닌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 규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나쁜 건지 안 나쁜 건지 암을 일으키는 건지 더 심각한 병을 어떤 걸 일으키는 건지 당장 먹으면 죽는 건지를 연구된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모른다는 게 더 심각한 겁니다. 이게 유해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플라스틱이 유해하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죠. 근데 알면서도 우리는 그걸 간과하고 많이 쓴다는 거죠. 쓰고 먹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모르고 먹는 건 더 심각한 게 많다는 거죠. 많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 3분의 2가 모르는 거라는 거죠. 그나마 알고 있는 거, 규명된 거, 해석이 된 것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자, 그래서 규제받는 게 16,325가지인데 그 중에 규제받는 게 980 정도밖에 규제를, 그러니까 감독 당국에서 이게 좋네 나쁘네 이런 것들이 많으면 좀 이거 좀 억제 자제를 해주세요라고 통지를 한다든지 이게 관리 감독이에요.
그래서 규제를 하는데 그런 것이 980가지밖에 안 된답니다. 그게 한 6%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6%인가요? 이것만 따져보면은 16,000가지에서 980가지라니까 한 6%? 뭐 아마 그 정도 되겠네요. 자, 이것도 도표로 이렇게 다 보여줍니다. 예, 덜 위험한 거, 아주 위험한 거, 위험 데이터가 없는 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개발 중인 거, 그 다음에 해가 없다고 알려진 화학물질도 있네요. 예, 16,000가지 중에 160가지 정도가 한 100분의 1? 그렇죠. 한 100분의 1% 정도는 무해하다, 별로 해가 없다라고 밝혀진 화학물질도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1%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99%가 덜 위험하거나 위험하거나 아주 위험하거나 지금 개발 중이거나 위험한데 위험한다는 데이터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예. 사실 뭐 이게 3분의 2가 데이터가 없는 건 모르는 거죠. 이 모르는 속에는 별의별 도깨비가 다 들어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최근에 플라스틱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전수조사한 결과 노르웨이와 유럽의 여러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졌는데 아까 PE, PP 등 그런 플라스틱의 기본 베이스에 대한 정보에는 익숙하지만 여기에 어떤 첨가 화학물질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환경 호르몬으로 인체에 해를 끼치는 비스페놀, 그 다음에 이제 프탈레이트, 이런 것들. 이게 잘 알려진 화학물질. 이 비스페놀 이거 상당히 유해한 물질인데 이게 1군 발암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프탈레이트, 이런 물질.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 우리가 모르는 화학물질이 사용됐을 수도 있고 아직 규제가 완전히 미치지 않는 그런 미지의 영역이 많다는 거죠.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보이는 문제, 알려진 것도 지금 심각한 게 많은데 그거는 얼마 안 되고 나머지 3분의 2가 아직 모르는 게 많은데 그 안에는 진짜 별의별 귀신 도깨비가 많은 거예요. 당장에 우리 생명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창 같은 그런 물질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별 이제 플라스틱 규제,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현황 그런 것도 이게 도표로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아까 그 프란체스코 박사가 한 얘기 중에 또 한마디가 나옵니다. 플라스틱이 환경이나 경제 그리고 사람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하지만 그것이나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것과는 별개로 화학물질 그 자체가 큰 문제다. 심지어 우리 이런 발견이 있기 전에도 우리는 플라스틱 제품이 독성 있는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비스페놀 같은 거. 그러니까 아주 높은 이해관계자, 정부에서부터 혁명적인 조치가 반드시 시작된다. 이게 정부가 해야 될 겁니다. 제일 큰 사람이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정치가 이걸 바꿔야 되는데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는 의사지만 왜 환경 얘기를 계속하고 무슨 환경론자, 환경보호자 같이 이렇게 가냐면 이게 결국은 사실 작은 문제지만 알고 보면 우리 개인의 문제는 결국 국가의 문제고 사회의 문제고 집단의 문제고 정치의 문제라는 거죠.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 나서 이걸 크게 바꿀 수가 있고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 프란체스코 박사도 공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정부가 나서야 된다. 이게 거의 정치적인 용어, 정치적인 견해거든요. 근데 우리 개인들이 정치하고는 우리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과학자고 저는 의사예요. 의사나 과학자들이 왜 정치에 대해 정치인들이 이걸 참여를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게 반드시 그거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UN과 WHO는 유해 플라스틱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WHO 세계보건기구죠. UN도 그렇고 보건기구도 그렇고 이 플라스틱과의 전쟁을 이미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을 벌린다고 하는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2022년 초에 UN 환경총회라는 게 있는데 175개국이 세계가 플라스틱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제 인식은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약을 제정하기로 했죠. 하기로 했는데 제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빨리 제정을 해야 되고 빨리 실제 효력이 나오도록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협약을 체결하는 게 목표. 그것도 올해 말까지 체결하는 게 목표래요. 그 여정은 오는 12월 부산회의에서 마무리. 우리나라 부산에서 회의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타임라인, 유엔의 플라스틱과의 전쟁 타임라인이 이렇게 쭉 도표로 나왔고요.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실 플라스틱 생산이 이렇게까지 많아진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석유 산업이 타격을 받았다는 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 석유 기업들이 플라스틱 시장으로 옮겨왔습니다. 기업들은 만들어야 살죠. 만들어 팔아야 삽니다. 근데 석유 기업들이 플라스틱 쪽의 시장으로 옮겨왔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앞으로 20년 동안 플라스틱 생산량이 2배 이상으로 늘 수가 있답니다. 지금 이미 만들어진 것도 많고 현재 생산되고 있는 것도 대단한 양인데 앞으로 20년 동안에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또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그 기후 변화를 막으려고 만든 규제가 플라스틱 문제를 부른 거죠. 기후 변화를 막으려고 규제를 했는데 그것이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 겁니다. 플라스틱 과잉 생산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가 얼마나 해결하기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죠. 뭐 우리가 국가가 정부가 부동산 문제 해결을 못 하잖아요. 하나를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때 나오는 용어들이 풍선 효과. 이쪽 하나를 누르면 저쪽에서 하나가 튀어 올라오고 이거 하나 해결할까 싶으면 그것도 해결 안 되고 저쪽에서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국제적으로도 이런 문제가 피차일반인 거죠. 그래서 사실 미세 플라스틱과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아직 시작도 안 됐을지도 몰라요. 이제 기구를 만들고 협약을 만들고 하는 정도 단계인데, 그래서 우리는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은지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고 살고 있고, 연구에 따라서 플라스틱의 수치는 100억 배까지 차이가 나기도. 이게 연구된 것이 이 수치가 또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수치는 극소수의 연구 어떤 그 인력이나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연구한 거기 때문에 이 수치가 100배도 아니고 억배도 아니고 100억 배까지 차이가 나기도 한답니다. 이쪽에서 연구하는 수치와 이쪽에 연구한 수치가 차이가 100억 배가 난대요. 그러니까 아까 80억 톤이라고 했는데 그거의 100억 배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이하는 아닐 겁니다. 최소한의 거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식물에서 나온 셀룰로스를 플라스틱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거, 이거는 또 좀 다른 얘기인데, 식물에서 나오는 셀룰로스를 플라스틱으로 착각을 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럼 플라스틱이 적다는 얘기인데, 생산된 게 지금 수십억 톤 이미 생산돼 나와 있는데, 그게 다 뿌려져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겠죠. 자, 마지막으로, 확실한 것은 논란이 많은데 확실한 것은 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침범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몸에 질병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건강과 환경 문제 늘 함께 가고 있다는 거죠. 진짜 건강을 생각하고 미래를 걱정한다면 환경 문제도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분명한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이 프란체스코 박사의 말로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라만 분광법을 쓴다면 입자의 형태를 볼 수가 있어. 하지만 입자의 개수는 알 수 없다. 형태를 볼 수는 있는데 개수는 알 수 없다. 반면 질량 분석법이라는 기법을 쓰는데 이게 수학적인 연구죠. 수학적인 공식을 어떤 공식을 넣느냐에 따라서 답이 숫자가 100억 배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쪽에 이 이탈리아 연구팀에서 주로 연구한 이 기술인데 입자의 정확한 크기는 알 수 없는데 몇 개인지 대충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감지하면서 파괴하기 때문에 몇 년 전에 나온 연구에서 우리가 매주 먹는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5g 정도 된다고 계산을 했는데 거의 신용카드 한 장 무게. 일주일에 우리가 먹는 이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이 프란체스코 박사팀에서 연구한 기법으로라면 한 5g 정도. 이게 우리가 쓰는 신용카드 한 장을 일주일에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 신용카드 한 장을 먹는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이 프란체스코 박사는 연구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 그 정도로 먹을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이 기사를 오늘 마치면서 보니까 지금 연구하는 것도 어느 한 개인 박사나 어떤 연구자나 어떤 대학 연구팀이나 이런 정도에서만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고, 이게 이제 국가나 사회 단체나 정부나 국제기구 차원에서까지 이걸 확산해서 이걸 더 역량을 키워가지고 더 많은 어떤 비용이나 어떤 재정을 투여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분명한 것은 이 미세 플라스틱이나 초미세 플라스틱의 이 환경 문제, 우리의 건강 문제, 질병 문제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근데 그거에 반해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게 무의식하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인식을 하고 좀 신경을 써서 최소한으로 플라스틱을 사용을 하고 이제 이걸 피해가자. 그것이 이제 이 강의의 목적이고 제 바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